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13장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는 전달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입력의 함수를 이제 XS, 그러니까 우리 라플라스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라플라스의 XS다라고 하고 출력을 뭐 YS다라고 했을 때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는 전달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GS 이렇게 사용합니다. GS 이퀄 이제 입력을 이제 XS분의 YS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알면 전달함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달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뭐 한 5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례 요소. 비례 요소. 즉 전달함수 GS가 어떤 상수값 뭐 K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비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로를 설명을 해줘 보면 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R1 얘를 R2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뭐 입력을 뭐 V 그 다음에 출력을 V out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출력 V0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한 것 중에 더한 것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에 대한 입력 전압 이렇게 쓰면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전체 전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입력인 거죠. 얘를 VI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 R1 플러스 R2분의 뭐 R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R1, R2, 뭐 얘네들은 다 그냥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상수값 K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수값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비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분 요소라는 게 있어요. 미분 요소. 미분 요소. 자, 미분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GS가 어떤 S의 함수인 거예요. 상수가 들어가면 뭐 K, S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회로로 보게 되면 이런 회로예요. 자, 여기 L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L. 그러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게 되면 IT. 여기 전압 V가 생기겠죠. 그죠? V. 자, 그러면 얘를 전압 V에 대한 식으로 쓰면 V는 여러분들 어떻게 L, DT, DI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VS는 자, 미분하라라고 하면 뭐 S라고 했어요. 그죠? S, L, I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력을 전류라고 하고 얘가 입력 뭐 출력을 전압이다라고 하면 자, 전달함수 GS는 어떻게 되겠어요? IS분의 VS가 되는 거죠. IS분의 VS. 그럼 얘는 S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S가 들어가면 미분. S가 들어가면 K는 상수니까. 그래서 미분 요소는 전달함수의 KS의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적분 요소예요. 적분 요소는 전달함수 GS가 어떠한 모양이냐면 S분의 1 이러한 형태예요. 그럼 얘 뭐 1이 아니라 어떤 상수값 K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이런 C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T다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다라고 했을 때 자, C의 전압 V는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뭐 DT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뭐 VS는 적분하라 라플라스 변환은 뭐예요? S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S C분의 1에 I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달함수 GS는
입력 is분의 전압 vs를 하시게 되면 얘가 s c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돼요. 그죠? 적분 요소는 s분의 k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자, 네 번째는 1차 지연 요소예요. 1차 지연 요소. 1차 지연 요소. 자, 1차 지연 요소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C, 얘는 R. 자, 입력 전압을 제가 편의상 VI라고 쓰고요. 출력의 전압을 V0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 그냥 라플라스를 할게요. 자, C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C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SC분의 1. 그러면 요 V out은 더한 것분의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S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쵸? 거기에 V I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요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GS는 자, 요게 전달함수인데 자, 똑같이 위에다가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에도 S3를 곱하고 아래도 S3를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하면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얘랑 곱하면 SCR 분의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CR이라고 하는 걸 T라고 볼게요. 그냥 T. 상수값이니까 그냥 편의상. 1 플러스 S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모양이 1 플러스 ST분의 1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1차 지연 요소다. 1 플러스 TS분의 1 이러한 형태가 1차 지연 요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S에 대해서 1차항으로 돼 있잖아요. 1차항. 그쵸? 근데 이게 S에 대해서 2차항이 되는 거예요. 전달함수 GS가 전달함수 GS가 S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G S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그냥 얘가 S의 항이 2차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2차 지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더라. 자, 여섯 번째는 부동작 요소예요. 부동작 요소. 부동작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라플라스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런 함수. 여기를 A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크기는 1이고 그러면 얘에 대한 FT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U T-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에 대해 FS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A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입력에 UT라고 하는 걸 줬을 때 출력이 이게 나온다. 그러면 요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즉 부동작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요 전달함수 GS가 어떤 K 값에 2의 마이너스 TS라고 하는 요 함수가 붙은 것을 우리는 부동작 요소. 그러니까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 부동작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작 요소는 K의 2의 마이너스 TS의 형태로 된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얘를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또는 1차 지연 요소, 2차 지연 요소 또는 부동작 요소로 분리할 수가 있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회로의 시간의 함수와 S의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교회로는 시간 또는 주파수의 함수잖아요. 그쵸? 주파수의 함수인데 우리가 라플라스에서 공부를 했듯이 R,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C 자, 요런 애들을 요런 애들을 시간의 함수, 주파수의 함수로 하게 되면 얘는 그냥 R, 얘는 J 오메가 L,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를
라플라스의 함수, 즉 S의 함수로 바꾸게 되면 R은 그냥 R. 여기는 이제 F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FT가 되는 거고, 시간의 함수.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SL로 쓸 수가 있고요. C라고 하는 것은 S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J 오메가를 S로 쓰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S의 함수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에서의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해보겠다.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R1, R2 자, 이런 회로예요. 얘는 R1이고 얘를 R2 자, 이때 여기가 전체 전압이 입력 전압 VI 출력 전압 V0 자, 여기에서의 전달함수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만 보시면 돼요. 자, 출력은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달함수 GS는 어떻게 돼요?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R2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R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어렵게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이잖아요.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쵸? 이렇게 전달함수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R스회로가 됩니다. R 그 다음에 C회로. 자, 얘는 R이고 얘는 C입니다. 그럼 얘를 C는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죠. S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입력 VI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Vout이 됩니다. 그럼 Vout은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니까 전달함수 GS는 더한 것분에 R 플러스 SC분의 1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SC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위에도 SC를 곱하고 아래도 똑같이 SC를 곱하게 되면 전달함수는 얘랑 얘랑 곱하면 SCR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병렬이 되네요. 병렬.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R 그 다음에 R1, C 여기가 R1, C 여기가 R1이고요. 여기는 C 자, C도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죠. S,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입력이 전류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전류가 입력 전류가 되네요. IT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이 되네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IC는 IC 여기 C에 흐르는 전류. 자, 더한 것분에 남의 거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한 것분에 여기에 흐르는 거. 자,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SC분의 1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R1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0는 여기다 이제 I가 되겠죠? 여기 입력 전류.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류 R1 플러스 SC분의 1에 R1 I 이게 전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임피던스 SC분의 1 이걸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랑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자 V0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SCR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1 그죠? 여기는 R1 맞아요?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달함수 GS는 이거 그대로 SCR1 플러스 1분의 R1이다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전달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즉 전기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상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회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보상, 진상보상, 그 다음에 진지상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상보상회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알아두셔야 돼요. 진상보상. 진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보다 출력의 위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R1, 여기에 R2가 있고요. R2가 있고 C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진상보상회로예요. 진상보상회로. 진상보상은 입력 VI와 출력 V0를 비교했을 때 이 출력의 위상이 이제 출력 전압의 위상이 입력보다 앞서는 걸 진상보상회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진상보상회로에 대한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C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S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여기에 합성 임피던스를 보자 이거예요. 여기 합성 임피던스를 뭐예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얘랑 얘랑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에 더해보면 R1 플러스 SC분의 1에 곱한 거 R1 곱하기 SC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위아래에다가 얘도 SC를 곱하고요. 아래에도 SC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SCR1 플러스 1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R1만 이렇게 남게 돼요. 즉, 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임피던스가.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자 얘하고 얘, 즉 여기에 걸린 전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것분의 얘잖아요. 더한 것분의 여기에 걸린 전항 더해볼게요. 더하면 자, 이 부분은 SCR1 플러스 1분의 R1 그죠? 더하기 R2 더한 것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항 R2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CR1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도 SCR1 플러스 1을 곱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얘를 곱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얘랑 얘랑 곱하면 R1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R2 플러스 SCR1 R2 이렇게 되나요? 얘랑 얘랑 곱하면 R2 플러스 SCR1 R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전달함수예요. 이게 전달함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간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에는 CR1 R2로 한번 나눠 볼게요. CR1 R2로 나눈다 이거예요. 자 얘를 CR1 R2로 나누면 S가 되고요. 플러스 이 부분을 CR1 R2로 나누게 되면 CR1 R2 분의 R1 플러스 R2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C R1R2로 나누면 여기는 S가 되고요. 플러스 얘는 C R1R2분의 여긴 R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를 B라고 하고요. 얘를 A다라고 한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A.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자, A, B를 비교해보면 분모에는 똑같이 C, R1R2고요. 얘는 R1 플러스 R2고 얘는 R2네요. R1만큼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가 B보다 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즉 진상보상회로의 모양은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의 형태인데 A 값이 B보다 어떻다? 항상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는 유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지상보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상보상. 지상보상은 출력의 위상이 입력의 위상보다 느린 거예요. 그러면 회로를 그려보면 진상이나 지상이나 동일하게 여기는 R1, 여기에 R2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C가 얘는 여기에 이제 C가 달리는 거예요. C. C가 출력의 위상이 입력의 위상보다 느린 게 지상 보상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출력 V 아웃이 될 것이고요. 여기 입력 V I가 되겠다. 그랬을 때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S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렵지 않게 전달함수 GS는 자, 우선 더한 것분의 얘를 다 더한 것분의 R1 플러스 R2 플러스 SC분의 1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죠? R2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SC를 한번 위아래다 한번 곱해 볼게요. 위아래 똑같이 SC를 곱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랑 얘랑 하면 S, C, R1 플러스 R2고요. 플러스 1 되고 얘는 SC 곱하면 SC 얘는 R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때 여기에서 C R1 플러스 R2를 제가 편의상 뭐 T1이다 라고 놓고 보고 뭐 C R2를 뭐 T2다 놓고 보면 이때 전달함수 GS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ST1 플러스 1 ST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T1이 T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진상보상이든 지상보상이든 전달함수를 유도해서 구하실 수 있어야지 다른 전달함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재에는 진지상보상회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합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지상보상 같은 경우 문제에 별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유도를 해서 전달함수를 구하시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